네, 금요일은 세무상담, 슬기로운 세무생활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들 상담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도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김순아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긴장이 뭐 덜 되시죠, 지난주보다는? 네, 지난주보다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거의 긴장감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앵커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 김선아 세무장님께서 워낙에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문자가 막 들어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전인화 세무사님 그러는데 김순화 세무사님이십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해서 말이죠. 복잡한 세금 문제 잠시 잊고 지내나 싶었는데 또 사업자가 준비해야 되는 세금 신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지난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음 달에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아직 뭐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뭘 그렇게 준비해야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6월 달에 미리 해놓지 않으면 7월 신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세무사님이 많은 분들이 뭐 세금에 대해서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좀 용어들이 많이 이 세금 관련해서 세무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순아 세무사님은 그 성함 그대로 순화해서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길.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이 부가가치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용어 자체가 부가가치. 네, 부가가치. 많이 듣긴 들어봤습니다만은 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뭐 가장 흔하게 우리 음식점 가면 부가세 별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가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그 차액이 플러스이면 납부를 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는 신고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를 미리 납부하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받았으면은 환급을 하고 많이 냈으면 납부. 그렇죠. 이제 많이 받았으면 환급. 더 내야 되면 납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은 조금 나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이 부가세를 기본으로 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래도 이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하고 다르게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가 아니라 그 신고 빈도와 납부 빈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2분기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상반기인 1월에서 6월 전체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6월 첫째 주니까 7월 25일까지라면은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세무사님?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특별히 신규 사업자로 이번에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이신 사업자분들, 또 사업장의 주요 매입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오늘 방송을 청취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2곳 이상인 분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신용카드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자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6월 중에 뭘 좀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데도 아직 사업자 등록을 안 내신 분들이 있다면 네. 빨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것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 개시 전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네. 자금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에 그 부가세를 환급해줘서 네. 좀 편안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제 새로 사업을 개시 전이라도 준비 중이신 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하셔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막 내년에 사업할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네. 아주 먼 미래에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도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6개월 안에 실적이 없으면 과세관청에서 바로 직권 폐업이 돼버리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반드시 해당 사항 있으신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직권 폐업이라는 게 네. 만약에 어떤 그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어도 네. 뭔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그 폐업 직권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폐업 처리를 거죠. 하는 네, 거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 여름에 네. 식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식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많은 식자재 도구도 사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신고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신고해서 환급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먼저 받을 수 의미인데 있다. 그래 놓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네.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환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고 다시 이제 돌려내는. 환수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사업 개시했는데도 아직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분들,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방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업을 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내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 불이익은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신청한 날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 미등록 네. 가산세가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하기까지의 기간 중에 네. 매출이 발생했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네. 미발급한 가산세 2%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제일 중요한 그 사업 전에 발생했던 비용들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도 역시나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최대한 빨리 사업을 개시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사업을 개시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좀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아까처럼 이렇게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네. 막 시간이 걸리고 버겁다 보니까 너무 바쁘셔서 이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업 시작하자마자 좀 이게 내가 이제 세금 관련된 거는 너무 잘 모르니까 네네. 좀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 네. 지정을 네. 해서 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전에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상담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그렇죠. 않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사업장이 이제 두 곳 이상 있는 그런 사업자분들도 이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네.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부가가치세는 사업 장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사업 장별이라는 거는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가 다르면 그 장소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각각 해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내가 한 가지 사실상은 하나의 사업인데 장소만 여러 개로 돼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고와 납부를 나누어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네. 신청에 의해서 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신청을 통해서 네. 한 개의 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가 있어서 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하고요. 네네. 네,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네.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에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의 20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20일 전. 네, 이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지금 하시면서도 되게 어렵죠. 네, 이게 저도 곰곰이 듣는 생각해 저도 봐야 어렵습니다. 됩니다. 네, 어렵네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장의 신고와 납부를 네. 개별적으로 하려던 것을 한 개의 사업장에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 전달에 20일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다음 달 7월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그렇죠. 네. 6월 10일이 이걸 중요합니다. 오늘 반짝 퀴즈로 냈어야 되는데. 6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정말. 됩니다. 네. 오늘이 7일이니까 그렇죠. 주말 끼고 네. 월요일이 6월 10일이라서 네.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준비하셔서 오늘 준비하셔서 월요일까지는 월요일에. 신청을 해주셔야 네. 7월부터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업장별 신고가 원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선홍 한우 이런 한우 전문점이야. 근데 본점이 있고 상암점이 있고 마포구청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 하시면 맞습니다. 네. 훨씬 편리하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시죠. 세 개로 하던 걸 하나로만 하니까 네. 아무래도 납세자가 훨씬 수월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우리가 아는 뭐 땡땡마트나 큰 마트들 있잖아요. 네네. 뭐 전국에 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업 장별이 원칙인데 네. 이 신고는 사업자 단위라서 그 마트가 아무리 여러 개 있어도 사업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아 동일해야 네.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자 어떻게 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사업장 주요 매입이 그 신용카드인 분 네, 개인 네. 사업자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도 이제 7월 부가세 신고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좀 챙겨둬야 할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자동 등록이 되고 아 법인은 홈택스에 자동 등록이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자동 네. 등록이라 별도로 해주실 게 없지만 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두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고 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그 상세 내역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네. 세무사 사무실이 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동일하게 신용카드 내역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무사 사무실에 신용카드 전체 사용 내역을 전달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네. 대리로 네, 네. 그걸 조회하고 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를 등록해 두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세무사 수 사무실에 네. 그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거 제 카드입니다 하고 등록하시면 네.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하면 네. 등록한 달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달 카드 사용 내역이 열람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6월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카드가 갱신됐거나 네. 아니면 그 미등록된 카드들이 있다면 네. 6월 중에 등록을 해주셔야지 6월분부터라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미처 못 등록한 카드가 있다면 네. 서둘러서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말이죠. 이 사업자분들의 신용카드가 네. 본인 명의가 아니다. 네. 이거 가능합니까?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 네. 커서가 먹히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아 그렇군요. 네. 애둘러서 이제 방송이 전문 방송인이 다 되셨습니다. 커서가 먹히질 않는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법인은 그러면 만약에 법인 카드인데 네. 카드가 바뀌었어요. 네. 그 자동으로 그것도 홈택스에 등록이 됩니까? 법인 카드는 자동 등록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신용카드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 등록 전이시거나 신규 발급 또 갱신된 카드 있으시면은 6월 중에 꼭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노후 자금을 위해 차곡차곡 마련한 돈으로 몇 해 전부터 작은 상업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임대 수업을
임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이 다가오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의 상업용 오피스텔을 한 채 더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추가로 구입한 오피스텔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사업자 한계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도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각각 해야 한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꼭 각각 해야만 한 걸까요? 이렇게 세무사님께 질문이 왔는데 이게 저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연자님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위치한 사업장별로 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만 네. 이러한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네. 신청에 의해서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을 통해서 원하시는 한 개의 사업장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계속 세무사님과 저희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네, 이걸 잘 맞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장. 그 네. 장소, 네. 사업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요거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구분한다는 말씀. 네. 요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네. 좀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장별이라는 거는 장소별로 나의 사업장이 구분되어진 장소에 있다면 네.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구분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네. 이게 너무 힘들다면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개의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네. 제가 최근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네. 부동산 임대 사업을 5개나 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 장별로 자료를 요청하니까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임대 사업 1개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사업 장별로 달라고 하냐. 사업장별로 달라고 하느냐. 네, 번거롭게 왜 네. 자꾸 사업 장별로 달라고 하냐. 네. 본인은 오직 1개의 사업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본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한 개로 신고하면 될 것을 네.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꾸 나눠서 달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납세자분들이 이 사업 장별의 의미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네.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신청 없이 임의로 한 개의 사업장에서 다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신다면 네. 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개의 사업장에서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적용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자,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그 세무사 네. 사무실에 직접 네. 문의하시면 네. 그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네, 받으실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지금 신청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 법문은 너무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반기 7월에서 12월부터는 내가 한 군데서 신고하고 싶다. 이거 적용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6월 10일까지 아까 제가 네. 들었는데 또 질문하게 되네요. 6월 네. 10일까지 이 부분은 강조해도 되니까요. 네, 네. 6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걸 신청한다 하더라도 네. 1월부터 6월에 해당하는 상반기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신청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적용되지 않는 거군요. 네, 우리 앞부분 상반기 신고는 사업 장별로 각각 해주시고 하반기 신고할 때부터 네. 내가 신청한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될 것 사업자 같습니다. 단위 과세제도는 과세제도.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적용이 된다. 아직 6월에 신청 전이기 신고하더라도.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8분 지나고 띵동댕 띵동댕. 네, 세무사님은 못 들으셨죠? 네, 네, 헤드폰으로만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제가 지금 아닙니다. 헤드폰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잠깐 들었는데 이제 그 학교 벨소리거든, 종소리거든요. 네.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선생님 목소리. 네, 야, 네가 꼴찌냐? 이렇게. 네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아,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반짝 퀴즈. 사실은 오늘 떠먹여드리는 그런 반짝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김선아 세무사님께서 다 네. 답을 네.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네. 제가 시작하면서 토끼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네, 네. 좀 다정해라. 다정하게.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정한 세무사, 우리 김선아 세무사님께서 직접 그러면 반짝 퀴즈를 직접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갑니다. 다정하게. 다정하게. 개인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자. 와, 순간 지금 문자가 네. 어우, 몇 통입니까 이거? 순간적으로 그냥 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렌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떻게 힌트는 따로 네, 조금 한번 힌트요. 주시겠어요? 힌트. 아까 사실은 힌트를 주신 거죠? 네, 힌트를 드렸는데 네네.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네. 납세자분이 세금이 좀 많다고 생각되시면 꼭 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 내 명의로 된 카드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카드를 주고 싶다. 아, 거기까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아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엄카 되나요? 이거 지금 어떤 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엄카가 뭐죠? 오피디님? 아, 엄마 카드. 아우, 실로폰 없어요? 치고 싶네. 네, 남카도 있네. 남카. 남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네네. 남편 카드. 아, 네. 자, 여러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저 배만희님도 아까 선생님 목소리 들으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듣고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금요일 슬기로운 세무생활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김순아 세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8624번님이 정답이 오고요. 엄마 카드, 남편 카드, 빵 터졌습니다. 열무 비빔국수, 고기 김치만두 먹으면서 보내봅니다. 그러셨는데 와, 맛있겠죠? 네. 네네. 열무 비빔국수 오늘 조금 이따가 점심 때 요 국수류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퀴즈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요. 우리 세무사님께서 아까 내주셨는데 한 번 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네. 네. 다정하게. 다정하게. 한 번 더. 개인 사업자가 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맞으면 틀리면 X. 본인 명의만 가능하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네네. 아까 힌트를 세무사님께서 주셨는데 남의 카드를 쓰고는 싶지만 네,
하지만 그렇지만 네 이거였죠. 곤란하다. 곤란하다였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바로 전화드리고요. 문자로 지금 7457번님이요, 세무사님. 네. 우리 큰아들이 27살입니다. 택배 일을 3월부터 시작했는데 택배는 개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동일하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달에 3월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네. 3월에서 6월까지 내용을 가지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7월 25일까지니까요. 네, 네. 아드님께 좀 잘 말씀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택배 일을 하시는데 점점 더워지는데 아무튼 아드님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전화를 먼저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헤드폰 네. 써주시고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오늘 모처럼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네. 저는 전라도 네, 고창에 살고 있습니다. 네, 고창댁. 네, 고창댁으로. 고창 어디신가? 제가 고창을 좀 아는데 말이죠. 고창 읍내죠. 읍내. 저는 그 산운사 쪽을 아주 좋아해서 말이죠. 유네스코 등재로 7관왕이 되어 있는 고창군이라고. 좋아요, 네, 좋아요. 하겠습니다. 고창 홍보대사.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옆에 세무사님 나와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내용을 듣겠습니다. 네, 네. 건설기계 대여업을 지금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용 카드는 매입 자료가 국세청에 등재되어 있어서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개인 카드를 갖고 이제 신고할 때는 네. 저희가 이제 그 건설기계 대여업에 주요 사용했던 거, 네네. 또 뭐 이제 실사용에 사용했던 뭐 통신비, 통신비. 네,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안경도 많이 이제 쓰시다 보니까 안경, 안경. 네, 요렇게 해갖고 뭐 대충 사무용품 정도밖에 네. 매입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는데 그밖에 네. 전자제품이나 전자제품. 고가의 가구를 살 때 또 네.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해서 네. 네, 저희가 공중에 뜬 돈을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네. 또 여기 추가로 또 하나 더 질문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건설기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네. 자기 차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저희가 부가세를 내고 구매를 해요. 네. 근데 본인 차는 휘발유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네,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카드 쓸 때 뭐 안경, 통신비 이런 거는 이제 환급이 되는데 고가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 전자제품 이런 거는 환급이 안 된다는데 그게 맞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차량 구입할 때 이게 휘발유차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뭐 안경이나 사무용품을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품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관련된 내용인지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인지가 중요한 거라서요. 네. 만약에 그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고 하면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겠지만 만약 안경처럼 그 개인적 사용으로 쓰시는 것들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은 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환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네네. 사업 관련성이 중요한 거라서 이게 사업과 관련이 네. 있냐 없냐? 네, 맞습니다. 네.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고요. 네.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저 고창택님, 네. 그 전자제품이 좀 고가긴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모니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네네. 네, 그러다 보면 물품으로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사모의 5%를 볼 건지 개인의 소지료를 볼 건지를 좀 네네. 지금 세무사님 판단하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업장에 위치해 있다면 네. 그 사업 관련 물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충분히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차량이 휘발유차를 타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원래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용 차량은 다 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차량이라는 게 개인적 사업 사용과 그 사업 관련 사용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네. 차량에 한해서는 차종을 정해두고 그 네. 특정 차종에 한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휘발유차라서 안 된다기보다는 휘발유차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네, 그 그게 중요한 게 배기량이 아니라 있잖아요. 맞습니다. 배기량이 중요한 거고 네. 차종이 뭔지가 중요한 건데 혹시 그 구입하려는 차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카니발 7인승이요. 7인승은 안 됩니다. 제가 네. 아는 상식으로 맞죠? 맞습니다. 네. 몇 인승까지 되죠? 8인승 이상의 8인승까지 됩니다. 승합차. 네. 만약에 안타깝네요. 매입세 공제를 생각하신다면 8인승 이상 승합차로 선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9인승 구입하시면 어떻습니까? 9인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고장택 님? 네.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7인승은 안 된다고 하는데 7인승과 또 8인승이 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 승합이냐, 아. 자가용이냐, 그 차이.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8인승부터 환급이 된다면 저 같으면 이제 9인승 그렇죠. 살 것 같은데 말이죠. 차이가 굉장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차량을 구입할 때 네. 저뿐만이 아니라 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고창택님, 네. 뭐 고창 쪽에 뭐 문화 해설사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아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아이고. 시청해 주신다면 열심히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창에 네. 저희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호입니다.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방송 들려드리고 그쪽에서는 뭐 저기 풍천장어 같은 거 한 마리. 네네. 오늘 보내죠.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사업 잘 되시길 저희도 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역시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답변해 주시니까. 네. 아까 차량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사실은 잠시 후에 네.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휘발유 차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7740번님이신데 개인 사업자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제 카드로 내 기계에서 상품을 구입 결제해도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저는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이죠? 내가 뭔가 이제 기계 장치를 팔고 있는데 네. 나도 그 기계가 사고 싶어서 음. 내가 내 카드 단말기에서 내 물건을 사도 되느냐 그 얘기군요. 그 말씀이신데 네네. 네, 뭐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래요? 네. 사지 않고 그냥 쓰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 네. 같아서도 그냥 쓸 것 같네요. 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에는 네. 그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더라도 매출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본인이 스스로 네네. 내 카드 단말기에 내가 사용한 거를 결제해도 되느냐 아주 이렇게 정직하신 물어보셨으니까 분이네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7740번님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선물 하나 챙겨드리세요, 오피디님.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상담,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또 문자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다 맞춰드립니다. 눈높이, 키높이 다 됩니다. 네. 자, 김순아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비슷한 내용인데 사연을 요거 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인테리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사업 관련 비용 지출할 때 그 새로 가전제품, 가구, 업무 시 사용할 중고 차량 이런 거 경비 일체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첫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니까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사용한 비용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만 잘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고를 해보니까 제 생각과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는 걸까요? 특히 세금 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다면 굳이 별도로 10%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세무사님? 네, 뭐 워낙 많은 사업자분들이 네.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제가 어떤 걸 고민하시는지 바로 이해를 했고요. 네. 요새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잘 알고 계신데 네. 이걸 사용하면 이제 전부 다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셔서 네네. 제가 오늘은 그 공제되지 않는 공제할 그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품목들을 위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네네. 하는데요. 네. 지금 사연자님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이나 유지에 관련된 비용일 경우 네. 또는 사업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접대비 이게 사업상 접대비인데 네. 이거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승용차 오늘 구입 관련해서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전화가 지금 한 통이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네, 그 승용차 관련 질문이거든요. 여기 네, 지금 네, 모니터를 보시면 헤드폰을 네. 잠깐 써주시고요. 네. 네네. 세무사님 헤드폰 네. 잠깐 써주시고요. 전화 또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 동작구에 사는 정수기 매니저예요. 아, 네. 동작구의 정숙이 매니저님. 네. 아, 저는 성함이 정숙 씨인 줄 알았습니다. 네, L땡 정수기 담당자예요. 네네네네. 아, 네. 어떤 내용이신지요? 저희가 이제 정수기 매니저들은 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운영을 해요. 네네. 고생 네,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지는데요. 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보험이라든가 수리라든가 그다음 주유비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 차량이고 승용차도 뭐 SUV 그냥 일반 세단 뭐 봉고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근데 저희도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아까 아. 승용차는 안 된다 뭐 몇 인승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네네네. 이게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그 4인승 승용차시고 배기량이 어떻게 됩니까? 2.4cc. 아, 2400cc. 네. 네. 자, 세무사님 여기서 저희가 좀 정리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기량이 네, 몇 cc 네. 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해서는 네. 이제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적 사용과 사업용 사용을 구분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차종을 공제 차량에 대해서 그 지정해 둔 건데요. 네. 이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국민차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네네, 모르겠네요. 말씀하세요. 마티즈나 마티즈. 모닝이나 네. 레이나 캐스퍼 같은 이런 소형차에 한해서만 주유비나 차량 매입 비용이 네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cc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차량 수리비나 보험료, 주유비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네.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지 네.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만 안 된다는 네, 거지. 맞습니다. 매입 공개만. 네,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정수기 매니저님? 네, 정확히 됐습니다. 정확히 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정수기 매니저님이 네. 그 차량을 1000cc 네. 미만으로 이제 교체를 했다. 네. 그때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개가 가능하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중에 이제 렌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네. 렌탈 차량을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는데 그런 것도 CC는 무조건 1000cc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네. 답변이 잘 됐습니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저기 그 요즘에 이제 여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쁘실 네. 것 같은데, 네 이동하시면서 운전도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아, 네, 고객님들 저희 매니저들이 방문하면 선풍기 좀 틀어주시고. 네. 선풍기. 미리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더 감사하죠. 그죠? 네, 네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선풍기 좀 틀어주십시오. 네. 꼭 우리 틀어야 되겠네요. 김선아 사무사님, 네. 세무사님 그 네. 사무실에는 뭐 계속 나오죠. 에어컨을 틀어두겠습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1000cc 미만의 국민차만 해당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배기량, 승합차 경우 네. 그 8인승 미만 안 된다. 그렇죠. 그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죠. 8인승 미만. 그러니까 9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 네. 그리고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네, 네, 네. 예. 그리고 화물 승합차가 있잖아요. 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다마스 같은 다마스, 화물 승합차는 라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됩니다. 네, 이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아까 그 세무사님께서 사업상 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줄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매입세액을 공개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네. 접대비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접대비라는 거는 우리가 그 친목을 도모하거나 네. 이후에 관계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례 등을 하는 경우를 접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간혹 어떤 특정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사업 홍보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접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상을 특정해서 물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다수에게 지급한 물품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 안에서 좀 이렇게 막 그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네. 제공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사연 주신 분 경우와 같이 네. 뭐 아파트 안에서 좀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영향력이 있는 수세미 같은 거 막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동대표분을 찾아가서 동대표. 그분에게만 특정 물품을 제공했다. 그러면 접대비에 해당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겠지만 이게 상가에 지나다니시는 주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어떤 기념품 같은 거 나눠주면서 네. 홍보를 하신다면 그거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돼서 그건 접대비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니 동대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접대할 수도 있죠. 영향력이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네. 안 될 것 같은데. 아파트에선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항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없다면 10%를 추가로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주고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네. 이것도 지금 질문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불공제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비용 처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에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그것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쓴 필요 경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필요 경비로는 인정되고 네, 그런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다. 네, 그런데 10%를 주지 않고 적격 증빙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다면 네. 아예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네. 내가 실제로 사업 관련해서 쓴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이 네.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나오게 되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후속으로 소득 금액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도 높게 산정이 돼서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차량 관련해서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0013번님이 9인승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 지자체별로 다를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안 되고 옆 시는 가능한데 궁금합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세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달리 적용되지 않아서 네. 뭔가 그 차종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자체별로 사실은 그 시조례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네, 네. 세법은 일률적으로 네, 적용이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 점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 사업자가 홈택스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네, 개별 연락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5222-5275-7740-4646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화 세무사님과 함께했는데, 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